띵띵띵.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잘하면 안 되나봐요. 음, 안녕하십니까. 해보신자 고래기입니다. 왜 안경에 화면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봐요. 네. 오늘은, 말씀드렸던 3669, 네, 에 대해서 이게 무엇인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중독자들이 제일 많이 힘들어하는 단계예요. 그러니까 뭐 12단계 이런 단계가 아니라 기간이죠, 기간. 3개월, 6개월, 9개월. 네. 이렇게를, 많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하는 이유가 저도 그냥 하도 이제 369에서 겁을 많이 먹고 했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도, 교과서 쪽으로, 중독에 있어서 교과서 쪽으로도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도 좀 한번 보고, 그리고 제가 겪었던 또 369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369를 이거를, 제가 말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다루면 길을 것 같아서, 네. 제 첫 번째로는 3개월 차에 대해서 반주한 지 3개월 됐을 때를 말씀드려볼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밖에서도, 음, 병원을 통하지 않았을 때도 경험이 있었고, 병원에 들어와서도, 네, 겪었던 거가 있어서, 우선 총괄적으로 369라고 하면은 3개월, 6개월, 9개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예, 중독자에게 심한 갈망이라든가, 아니면은 심한 갈망, 그 다음에 전에 다뤘었죠. 마른 주정, 음, 그리고 정신적으로 피폐하거나, 화가 올라오거나, 음, 그런 경우에요. 이게 몸으로 오기도 하고요. 몸이 막 아파요. 온갖 데가 아파서 진짜 술 한 잔 먹으면, 어, 약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픈지 모르는 거 있죠. 모든 진단을 받아봐도 몸 멀쩡해요. 정상이에요. 근데 나는 아파요. 두통이 오든 몸살이 오든 그런 거고.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와요. 정말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모든 만사가 모든 거가 불평불만이에요. 누구 하나만 걸려라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고 다음으로 오는 게 이제 마음으로 오는데, 그러니까 신체적, 그다음에 이제 감정적,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 온다라고 말씀드린 거가 뭐냐면, 이거를 그냥 감정과 같이 하고 머리로 오는 걸 말씀드릴게요. 머리로도 와요. 그러니까 머리가 뭐냐면 정신과적인 문제죠. 예, 그래서 극심한 우울, 그다음에 극심한 불안, 그리고 극심하게 강박적이고, 원래 말씀드렸죠. 중독하고 강박, 우울, 불안은 얘네들 삼형제는 꼭 따라온다고. 근데 여기에 더해서 심해지면 환청환시, 그러니까 후기금단 증상까지 와요. 예, 죄송합니다. 이 금단 증상이라는 거가 뭐냐면 술을 딱 막잔을 놓고 술기운이 빠져나가면서만 오는 게 아니고, 그때도 물론 심하게 오지만, 그리고 정말 심할 때는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오래 장치를 몇 번 하시고 하신 분들은 집에서 그 금단 증상을 이겨내려 하시기보다 병원에 가셔서 관리를 받으시면서 이제, 음, 그래서 이제 앞전 영상에 병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제가 그래서 그랬던 거고, 그다음에 이 후기 금단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이제 병원에 좀 계속 있을 때 오기도 하지만, 병원에 오래 못 있는 경우에 퇴원을 하시고 나서 예, 일상생활을 하시고 집에 있을 때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체적, 마음적, 그러니까 막 괜히 짜증나고, 이거가 뭔가 어쩌면 마른 갈망을 기본 바탕으로 한 마른 주정과, 그다음에 신체로 들어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몸이 아프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오게 되면 막 화나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음,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거든요. 정신적인 거 같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음, 막 이게 우울, 강박, 얘네들이 피크를 쳐요. 근데 여기서 더 심해지는 거, 제일 무서운 거가, 후기 분단도 선망에 이를 수가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찌 보면, 단주를 퇴원하시고 나서, 저는, 이거는 뭐 제 생각입니다. 근데,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이라든가, 이런, 하다못해 단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가 없을 경우, 그러니까 전에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그냥 술만 끊었지 일상으로 바로 돌아가 버린 경우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는 것도 그대로고, 내가 해야 될 일도 그대로고, 체력은 분명히, 체력과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말씀드렸죠. 겉으로 보이지 않아도 내 안쪽으로는 골마 있다고, 썩어 있다고. 아파 있는 상태에서 술만 끊었다고 해서 바로 나와서 체력 좀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네, 옛날 생각하고 그대로 이제 일반 생활을 직면했다가, 음, 이렇게 해서 말을 이어갈게요. 직면했다가 부러진다는 표현은 이제, 결국엔 잔을 든다는 얘기죠. 예. 그 의지가 부러지는 첫 번째가 교과서적으로는 3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오는, 369 중에 이때 오는 거를 넘기지 못하면, 네, 재발로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3개월만 있냐? 그게 아니고, 6개월, 9개월. 네, 여기 그림에서 표현된 거는 잘 표현된 것 같아요. AI한테 그려달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가 이런 쪽이어서 뭐 데이터 수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표현해준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갈망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가운데 6개월 말씀드린, 아이고, 이거 반대로 나가고. 6개월 말씀드린 거가, 예, 네, 심적이에요. 정신적. 파괴돼 있죠, 막. 파괴돼 있고, 막 다른 손들이 있고, 극심할 땐 선망까지 올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강박, 우울, 네, 불안이 극심하게 돼서 공황장애라든가, 무기력이라든가, 아니면 번아웃까지도 그러니까 와버리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이 이제, 음, 감정, 화. 근데 이게 순서가 아니고요. 이게 뒤바뀔 수도 있어요. 먼저 신체적으로 올 수도 있고, 3개월 때, 신체적으로 올 수도 있고, 감정적으로 올 수도 있고, 네, 정신적으로도 올 수도 있어요. 언제 어떤 걸로 올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대부분, 대부분이 올 때는 처음에는 얘는 그림이 조금 바뀌었는데 6개월 그림인 이 망상이 사실은 9개월 때만이에요. 머리로 오는 거가. 그리고 신체적으로 오는 거 3개월은 맞아요. 갈망에 네, 제일 많이 노출돼 있으니까. 왜냐면 3개월 때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그래도 끊고 있는 사람들과 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과 같이 있거나 그렇지 않고 이제 몸만 괜찮아져서 일상생활에 복귀하셔서 그런 생활과 직면해서 이제 살아가실 때 옛날에 원래 썼던 내 방식대로 써야 되잖아요.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근데 술 먹어 이제 단주를 하게 되면 다른 방식을 써야 되거든요. 다른 사고 방식과. 왜냐면 그 내 삶의 방정식에서 술을 빼야 되니까. 그럼 방정식 자체가 다시 써져야 되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 내가 대처하는 것들이. 그리고 이제 13가지 결정은 이제 후에 이거 끝나고 나서 아니면 이거는 그냥 하고 13가지 결정은 시리즈를 따로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왜냐면 경험담은 또 경험담대로 하고 그건 좀 나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우선 3개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개괄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3개월 차, 뭐 3개월, 6개월, 9개월 우선은 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기간이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게 먼저 올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냥 표현하기 쉽게 우선 3개월 때 큰 갈망 그리고 음, 신체적으로 오는 걸 거예요. 신체적으로 오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렇게 막 예, 아직 상처도 있죠.
그런 거 보면 돼요? 한 3개월이 됐어요. 그러면 몸은 멀쩡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해요. 내가 아직 마음하고 정신은 네, 병들어 있는 것을 인정하지를 못해요. 다 회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옛날하고, 그러니까 단조하기 전에 병원을 들어오셨든 아니면은 외부에서 이렇게 나한테 숨문제가 있다 생각하셔서 카페라든가 모임을 통해서 잔을 내려놓으셨든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그러니까 한 100일, 300일, 아니, 3개월, 100일 정도 지나고 나면, 아, 내가 여기까지 했구나, 잘했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어, 그리고 신체적으로 좀 괜찮아지면서, 물론 계절의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 같고, 음, 뭐가 있냐면, 그러면서 살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입장이니까 교만이 올라와요. 그리고 타협점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네. 왜냐면, 당장 이제 그렇게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해서 똑같이 일을 해도, 아니면은 일을 안 하더라도, 3개월 정도가 됐는데, 딱히 신체적인 거 말고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음, 내 마음가짐도. 솔직히 말하면 이걸 말씀드리죠. 내 마음가짐이 변하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선 내 마음가짐이 나는 변할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리고 술만 끊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술만 끊으면 다시 모든 게 다 바뀔 것 같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그리고 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도 있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저 또한도 그런데 술을 끊었으니까 이제 행복해야 되지 않나? 안 행복해요. 예, 즐겁지가 않아요. 이제 앞으로 뭘 하지? 어, 나는 오히려 더 막막한. 음. 그리고 만약에 퇴원을 하시고 모임이나 이런 걸 안 다니시면 더 막막할 거예요. 술 안 먹는 시간 동안 뭘 해야 될지 모르실 거예요. 퇴근하고 나서. 무료화. 음. 그리고 이제 다른 중독, 이제 뭐 게임 중독이나 게임이나 이제 아니면 그때는 게임을 하시거나 뭐 못 봤던 드라마를 보신다 해도 집중이 안 되실 거예요. 음, 집중이 안 되고 모든 게 아직까지도 술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 머릿속에 1순위는 술을 끊고 나서 1년이 됐을 때까지도 머릿속에 1순위가 술이었습니다. 아마 이때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3개월 때 많이 올라오는 거가 몸이 너무 아프고 몸으로 왔으면 몸이 너무 아프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감정으로 왔다 그러면 괜한 모든 일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어, 명분을 찾는 거죠. 술 먹을. 그리고 이렇게 이게 정신적으로 오게 되면 이게 제일 위험한데 정신적으로 오게 되면 무너져요. 사람이. 음. 처음에 이제 술 한참 먹고 술 먹으면서 이제 그 고리 속에서 쳇바퀴 속에서 빠질 때처럼 이렇게 해서 무엇하나라는 의미를 잃게 되고 어, 또 이제 점점 바닥으로 수렁으로 빠지게 돼요. 근데 그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선은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중독자라는 걸. 당연히 알코올 중독자가 술 못 먹는데 행복하지가 않죠. 그렇잖아요. 예. 술만 끊으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생각 자체가 어찌 보면 왜곡된 생각이죠. 중독자가 술을 못 먹으면 당연히 행복하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힘들죠. 당연한 거예요. 음. 만약에 이 산역구에서 느끼시는 그러니까 이 감정이, 그러니까 이 갈망이 됐든, 마른 주정이 됐든, 아니면은, 뭐, 그 구에 이 화나는 이런 것도 마른 주정이기도 한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거랑, 뭐,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무기력하고, 아니면 뭐, 우울하고, 이거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술을 부르는 거거든요. 술을 부르는 거예요. 술 한 잔만 먹으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음.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위안도 필요 없고, 예, 딱 하나, 술 한 잔이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몸에서 술을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갈망인데 너 이래도 안 먹어? 라고까지 이제 조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몸에서, 정신에서. 그게 3개월 단위로 369로 와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어, 신체, 신체적이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갈망으로 와서 신체적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에도 처음에 제일 많이 풀어주시긴 할 때가 있대요. 왜냐면 잘 모르시기도 하고, 이걸 견뎌낸다 한들 이렇게 힘들게 계속 단주 생활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이어서 이렇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때 많이 일을.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조절망상 때문에. 내가 여태까지 안 먹었으니까, 야, 내가 하루 이틀만 술 안 먹어도, 그런 일이 있을까 말까, 뭐 건강검진 전날에는 안 먹으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했던 내가 3개월을 안 먹었어? 100일 동안 안 먹었어? 그럼 지금쯤 그냥 옛날보다는 덜하게, 밥 먹을 때 한 잔 정도, 아니면 친구들과 조금 술 드링크처럼 가볍게 애들한테도 다 말했으니까, 두병 3병 먹지 말고, 1차, 2차 가지 않고, 2차, 3차 가지 않고, 1차만 하고,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 그리고 진짜로 술 한 잔이면, 지금 뭐, 두통, 뭐, 몸 아픈 거, 지금 찍는 거는 겨울철이니까, 감기, 몸살, 싹 다 나을 거, 몸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충동이 오거든요. 그게 3개월 차에. 음. 근데 그거를 잘 넘기시기를 넘긴다고 하는 방법이 있을까 하고 지금까지 들으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네, 뭐야 저는 이러실 수 있겠지만 네, 인내밖에는 없습니다. 인내밖에는 없고 음, 내가 음, 이 단주의 길을 걸어가겠다. 언젠가는 한번 단주를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얻는 게 있고 나서 한번 끊어보겠다. 차라리 지금 이런 것밖에 없고 단주를 했어도 지금 얻어지는 게 없고 오히려 이렇게 내가 몸이 힘들다면 과연 내가 단주를 할 의미가 있냐? 그냥 먹자라고 하고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왜냐면 술이라도 나한테 위안을 줬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당하시고도 어, 즉각적인 효과는 술이 줬으니까. 힘든 건 내일에 내가 힘든 거고 오늘 당장은 지금 내가 죽겠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이제 조금 외래에 입원을 못 하셨거나 아니 입원하신 뒤에 퇴원을 하셨어도 이제 외래를 통해서 약을 드시고 이렇게 369로 이제 이런 증상들이 왔을 때는 이제 외래로 왔을 때 담당 주치의 선생님한테 이런 나라고 정직하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때 369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소통. 지금 만약에 퇴원하셔서 가족분들과 계시거나 아니면 조금 정말 저처럼 많이 좀 바닥을 쳤어서 주변 사람도 없고 가족과도 조금 힘들고 해서 없다면 모임이나 이런 데 가셔서 술을 끊는 사람들과 자꾸 소통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이다. 라고 말이라도 한번 내뱉는 것 자체가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 갈망감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음 근데 임시 방편이긴 해요. 좀 더러운 얘기지만 전에 한번 응가랑 비교한 적이 있었죠. 갈망이 심하게 올라올 때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난다. 그러니까 고속버스에서 배탈 났을 때 휴게소를 떠났을 때 그러면 이제 그 생각밖에 안 나잖아요. 어떻게 이걸 처리할지, 음, 기사 멱살이라도 잡아야 될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거죠. 그렇게 꾹 참다 보면 잠깐 꼬르륵 하고서 잠깐의 여유가 생길 때가 있잖아요. 어, 조금 식은땀이 멈춰지는. 음, 그때를 잘 하셔야 돼요. 그때를 잘 이용을 하셔서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거나 모임에서 털어놓으시거나 아니면 정 안 되면
제일 좋은 건 우선 잠으로, 초반에는 잠으로 회피하는 게 제일 나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수면제를 처방받으셨거나, 그래서 주무시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움직이기는 정말 쉽겠지만, 저도 못 움직여 놓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어불성설이긴 한데, 최대한 밖으로 도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단주하고 나서는 100일 작전이라는 거를 초심자 때 하는 이유가 계속해서 시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않게 계속해서 모임들을 찾아다니고 이렇게 도는 거를 이제 습성으로도 막 하지만 내가 이제 의지하고 터놓을 곳을 찾는 거죠. 솔직히 3개월차 됐을 때 가족한테 갈망 올라온다고 얘기하면 욕밖에 더 먹어요. 그래서 욕 먹으면 또 이제 화나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서 술잔을 잡게 되고 한 두어 시간 사우나 갔다가 들어와서 안 먹은 척하고 이러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그러기 전에 정직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3개월쯤 되면 그거 뭐다? 교만이 올라와서 이제쯤 내가 다시 술을 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절대 술을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으로서 통제 욕구가 강하지만 술은 안 돼요. 네. 그래서 아예 배제를 시키셔야 돼요. 그게 이제 1단계 이제 나는 술 앞에 무력했다가 나는 너를 도저히 통제할 수가 없다. 라고 놔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갈망이 와서 나를 뚫으면 그래 그런가 보다. 근데 나는 너를 어떻게 못한다. 너랑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자꾸 이제 자기 세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3개월 때가 제일 힘들기는 할 거예요. 근데 이걸 넘기시면 물론 앞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단주의 길에 있어서 이런 경우가 흔합니다. 네, 많아요. 아직 저도 1년 반밖에 되지 않아서 어, 계속해서 느끼기도 해요. 근데 자꾸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 강도가. 네, 그건 있으니까 음, 희망을 희망을 놓지 마시고 만약에 3개월 때 또 그냥 한 잔 드시면 다시 되돌이표예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듯이 그 한 잔에 지불해야 될 비용은 가야만 갈수록 복리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겨낼 방법을 딱 하고 말씀드리면 좋겠지만 369로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계속해서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대신에 이제 369 때가 제일 강도가 세고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가 내가 변해가면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가면서 이 강도가 점점 약해져요.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방어 기제가 굉장히 셀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도 철벽을 치고 어찌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술 앞에 무력했다라고 말하고 항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직도 술하고 싸워보겠다고 단단하게 방벽을 치고 있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자극이 강하게 왜 우리 그런 거 있죠? 쇠, 쇠로 된 파이프로 쇠로 된 각자 센 것끼리 땅 부딪히면 오히려 손이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외부의 충격이 저한테도 고스란히 오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세게 방어벽을 물론 이제 단주에 대해 생각하는 방어벽은 좋지만 이게 조금 유연하게 그 내 마음이 조금 말랑말랑해져야 돼요. 너무 단단하게 이렇게 힘주고 있으면 우리 주사 맞을 때도 힘주고 있으면 더 아프잖아요. 그런 것처럼 언젠 얘네들이 올 거라는 것을 대비를 하시고 음, 오면 그래 왔구나라고 알아차린 것만으로도 그 강도는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고 오늘도 역시나 또 이거 하나만 얘기하는데도 어이구야 항상 말이 많아서 근데 우선 첫 번째로 갈망으로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왜 오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는 음, 내 교만에서 먼저 찾아올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넘어간 거 뭐냐면 어떻게 넘어갔냐면 저는 기도를 우선 뭐 누구나 다 하는 말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음, 사실은 우리들 중독자들 인내심 생각보다 강해요. 네, 술 먹기 위해서라면 뭐든 참았던 것처럼 거꾸로 술 안 먹기 위해서 약물을 참을 수 있어요.
그게 영원히 되란다고 그러면은 힘들겠지만, 지금 당장 하루, 오늘 하루, 는, 오늘 하루만 먹지 말아보자. 내일 먹자. 내일 가서도 내일 먹자. 이렇게 우선 견디시는, 인내하시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만약에 마음이나 정신적으로 오셨을 때는, 그 이제 육구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신체적으로 온 것만. 근데 몸이 아픈 게 정상이에요. 음, 몸에서 술을 부르는 거고, 이만큼 높아져 있는, 계속해서 중독 때문에 높아져 있는 그 표준치가 우리 이제 항상성 때문에 다시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몸이 적응을 해나가는 그런 결과니까, 조금, 뭐라고 볼까, 인내하고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을 하실 수 있으면, 상담기관, 네, 제가 말씀드린 중독센터 같은 데 가서 상담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약물 처방도, 예,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넘기셔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갔냐면, 사람마다 뭐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한, 평균 잡아 한 일주일? 예,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 정도 동안, 음,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근데 일주일만, 지내보자. 뭐 길게는 10일만 견뎌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지나가서 되돌이켜 보면은 아 내가 이것 때문에 술 먹으려고 했었나? 라는 정말 사소한 거가 눈에 보여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굉장히 크게 느껴집니다. 음, 그런 게 있어서 참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제 머릿속에 말은 하고 싶은데 정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아직은 이제 1년 반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음, 저는 좀 그냥 깡으로 인내로 참은 것 같아요. 그리고 와 나중 그때 먹었던 것처럼의 그때 그 금단 증상과 어 그냥 그걸 생각을 한 거죠. 왜냐면 제가 말씀드린 술 한 잔에 대한 지불 비용이 너무나도 크다고 그리고 이건 복리로 늘어난다고 이거를 지불할 엄두가 안 났어요. 어, 다시 돌아갈 엄두가. 만약에 이 잔을 다 잡으면 지불을 하지 못하면 내 목숨을 줘야 돼요. 이제 저는 그런 지경까지 왔었기 때문에 제 목숨과는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거 하나로 좀 인내하고 넘어갔던 것 같아요.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고 넘어가면 다시 그거를 억눌렀던 만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369 시리즈가 끝나고 나서는 좀 억누른 거를 좀 풀어나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이어서 그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오늘은 첫 번째 이런 369라는 거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마음적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순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우선 제일 첫 번째로 오는 거의 많이 확률적으로 오는 건 신체적으로 알코올이 빠져나가면서 내 평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도파민 수치가 높았다가 술 먹었으면 높았다 이게 점점 정상적인 범위로 내려오면서 그게 원래 정상인 건데 우울하게 느껴지고 그런 것들도 있고 몸이 예, 계속해서 술로 이제 땡겼었던 그 에너지나 칼로리들이 습관이 돼 있다 보니까 지금 피곤하고 아픈 거가 당연한 건데 몸이 못 받아들이는 적응을 못해서 적응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선은 딱 제일 좋은 거는 병원 가셔서 주치의와 이야기를 나누고 약을 타시는 것과 두 번째는 모임 가셔서 털어놓고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리고 가족과 많이 있으시다면 가족한테도 솔직하게 항상 말씀드리죠. 감정을 말하는데 감정은 빼고 감정만 말씀을 해서 내가 이런 상태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래도 막상 도움 주실 거는 지지죠. 음, 그래 잘 참고 있다. 이 한마디만 들어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막상 들으시면 진짜 힘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요. 그렇게 다가오는 증상이 아 이거 큰일 난 거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건강 염려증으로까지 넘어가시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냥 회복되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요즘에는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바로 한다고 해서 여름철에 상처 난 거랑 겨울철에 상처 난 거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름철에 상처가 나면 덧나거나 이제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수술을 잘 해서 이렇게 꼬맸더라도
그 주변이 가려있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조금 인내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첫 번째가 수용하려고 자꾸 하시는 그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어, 점점 또 말이 길어지는데, 그거는 내일 이제 여섯 번째, 음, 369, 어차피 이때도 기간인 거고, 기간이 명칭이 된 거고, 어떤 증상들이 오는 거에 대해서는 비슷한 거기, 어떤 놈이 올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오늘하고 이어서 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이 되면 조금 더, 네, 뭐라 그럴까, 좀 편해요. 한 번에 큰 산을 넘었기 때문에, 또, 조금 더 큰 산이어도, 네, 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어, 다른, 다른 주제가 아니라, 이제 이거에 대해 조금 더, 오늘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한다고 했는데 또 너무너무 길어졌네요. 제가 그렇죠. 뭐. 어차피 제가 볼 영상이니까. 네. 그러면, 안녕.